아, 어, 저번 주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하는 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 두 분이 싸우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5개는 그 베트남 전쟁 때 사진이고 옆에는 두 분이 싸우고 있는 사진이죠. 어, 일단 이게 20년짜리 전쟁이었거든요. 피해 규모를 일단 먼저 보면은 뭐 다 넘어가고 전체 부상자만 보죠. 이제 북쪽,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쪽의 이제 전체 사망자는 51만 명에서 110만 명 정도가 될 거고 부상자는 60만 명. 그리고 이제 이 남쪽의 전체 사망자는 33만 명에서 39만 명, 부상자는 13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사실 사망자나 부상자만 따졌을 때는 남쪽이 이겨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껴있고 한국도 껴있고 약간 선진국들이 많이 껴있었는데, 누가 봐도 왼쪽이 이겼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뭐 위쪽이 이겼죠. 근데 병력 차이가 이 정도였습니다. 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183만 명이 병력이었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46만 명이 병력이었습니다. 근데 싸움이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고 북쪽이 싸움도 이겼다. 예,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말하면은 병력 규모가 4배 차이였는데 피해 규모가 2배 차이밖에 안 난다. 그리고 미국의 군인이 북베트남의 민간인 만큼 죽었다는 거죠. 심지어 미국은 그 전쟁 끝물에 폭격까지 막 떨궜는데, 일단 뭐 그런 얘기는 넘어가고 하여튼 북베트남이 이겼다 라는 걸 알고 넘어갑시다. 전쟁의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식민지가 됐어가지고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한 거죠. 우리나라 이제 광복절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 이제 민족주의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 호치민이었어요. 그래서 공산국가를 형성을 한다고 이제 민족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근데 또 웃긴 거는 이때 이 프랑스가 식민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베트남과 싸우는 돈을 미국이 80%를 내줬어요. 근데 프랑스가 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때부터 이 베트남이 약간 전쟁을 놀라게 잘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그때 프랑스가 약간 식민지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베트남국에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바오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독립을 하고 정치를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야. 너무 못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약간 그 반발이 심할 당시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무능한 건 둘째치고 이 호치민은 민족주의라고는 하지만 사실 공산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생기는 걸 싫어하고 또 중국도 견제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 호치민이 뭔가 정권을 잡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방해를 하죠, 미국이. 그래서 오딘 지엠이라는 그 남베트남 지역에 있었던 정치인을 지지를 해가지고 얘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호치민이고 얘가 오딘 지엠입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에는 호치민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남베트남에는 오딘 지엠이 정권을 잡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쟁의 시작은 미국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이제 말이 많긴 한데 1955년 11월 1일에 이제 전쟁이 터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 응우딘 지엠이 이제 천주교인이었는데 얘가 너무 편향적으로 정책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은 당연히 불교 국가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였던 호치민 쪽이 이제 종교를 탄압을 하고 천주교를 싫어하니까 이제 북쪽에 있었던 천주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300만 명인가 됐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300만 명하고 이제 밑에 있었던 원래 천주교인들만 좀 잘 봐주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하니까
불교 쪽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좀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싸우고 있다가 남베트남은 이제 안쪽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고, 그러고 바깥쪽으로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랑 싸우고 있는 중에 그 미국이 이제 그냥 함선을 딱 대놨는데 걔네를 이제 북베트남이 공격을 했다. 그래서 침몰을 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통킹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사실이 아니다, 맞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뭐 아마도 사실이 아니겠죠. 왜냐면 미국이 개입할 그 뭐랄까 거리가 필요했던 걸 뿐이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패전을 하죠. 그리고 미국이 철수를 하고 남베트남이 북베트남한테 씹어먹힙니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미국이 왜 도와줬는데도, 미국이 뭐 전세계 강대국 1위라며. 근데 왜 패전을 해? 이제 미국 개입 당시가 이제 61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을 하고 6년이나 지난 시점인데, 이때 당시 대통령이 케네디입니다. 이제 이 케네디가 이런 말을 해요. 얼마를 지불하든 져야 할 짐이 얼마이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닥치든 모든 친구,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와 자유 경제 시장을 그 지지하는 국가들을 모든 친구라고 말한 거예요. 그 친구들을 지원을 하고 자유와 승리의 생존을 확약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전쟁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때려붓죠. 그래서 케네디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베트남 애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게릴라전 정도는 이겨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현실은 그 천주교와 불교의 국민 갈등 심하고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국민들도. 그래서 왜 이겨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군인들도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장군들도 대충 이제 그냥 그 응우딘 GM이랑 친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측근들이 채워지니까 오합지졸 부정부패 쓰레기 군대 패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이제 뭐 베트콩들이랑 그런 이런 북베트남의 이제 군인들한테 계속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틀렸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케네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씨발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니까 이제 얘네가 조금 돈을 계속 대고 있는데, 돈도 되고 뭐 헬기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예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1963년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아직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그 미국이 장갑차랑 헬기를 지원을 했어요. 남베트남은 아주 거지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줬어요. 해줬으면 그걸로 잘 싸워가지고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이제 당시 장군이었던 사람이 가톨릭 신자라서 장군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뭐 그 전략이라던가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베트콩이 공격을 하자마자 바로 도망갔어요. 장군인데 전쟁터에서. 그래서 장군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었잖아. 박살난 거죠. 이제 미치겠네 하면서 이제 응우딘 GM이 이제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야 저거 끌어내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대신 끌어내리는데 그 남베트남 쪽에 이제 군부들이랑 이제 정치인들이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제 끌어내렸는데 갑자기 이제 책임 물어가지고 막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CIA가 개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거는 계속 하겠다. 그러고 너네한테 책임 안 물을게. 그냥 쟤 끌어내려. 해가지고 이제 응우딘 GM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제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그래서 쿠데타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어가면은 이제 이 케네디가 죽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리처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때는 이제 10년이나 전쟁을 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듯이 피해 규모가 그 미군이 5만 명 정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의 이제 가족들이 있겠죠. 친지들이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로 통해서 전쟁 여론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철수를 확정을 하는데, 이제 이게 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아, 우리 철수할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철수하기 직전에 그래도 이제 북베트남한테 이제 그 미국인들이 5만 명이나 죽었고 돈도 엄청나게 썼고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 브레튼우즈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달러랑 금을 이제 근본 이제를 했던 거를 파기하게 돼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화가 나니까 폭습을 합니다. 이제 공습을 해가지고 그 북베트남이 그래도 잘 사는 편이었는데 남베트남에 비해서는 그때 이제 아예 모든 도시를 싹 쓸어버려가지고 모든 산업이랑 그 공업들을 딱 날려버립니다. 근데도 져요. 근데도 져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폭습하고 미군 싹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남베트남은 몇 년이야? 한 2년도 못 버티고 바로 이제 북베트남한테 씹어먹히죠. 그래서 공산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의 이제 모든 내용인데 이제 약간 이제 보면은 약간 이런 아저씨가 떠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아저씨도 정치인이 아니죠 원래. 원래 이제 코미디언이었는데 그 정치인이 됐는데 네, 코미디언이었어요. 방송인이었어요. 방송인.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저 뭐야 정보국장이었나? 정보국장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방송인 한 명을 심었어요. 아,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약간 무능한 정부였다 이거죠. 얘가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전쟁 터지고 한 한두 달 뒤에 이제 나왔었던 뉴스인데 우크라 참전 뒤 귀국한 의용군 부대원 절반 전사. 네, 의용군들은 용병이기 때문에 용병은 아주 그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용병들은 이제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제네바 협약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그 지켜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돈 받고 싸워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즉각 사살 가능하고 생체 실험용으로 뭐 실험을 하든 말든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고 국가에 따라서 이제 노예로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책임 안 물어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얘가 이제 이 아저씨가 실제로 하는 일은 벙커에서 이제 선전선동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자국 및 타국의 자원들 그러고 자국민과 타국민 제물로 바쳐가지고 자기가 장기 집권할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아저씨죠. 그래서 젤렌스키는 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느냐? 이제 이게 전쟁 한 2달쯤 지났어요. 그때인가? 그때 이제 봤던 글인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옆나라 폴란드 살기에 정확한 뉴스를 한국보다 쉽게 접하고 넘어온 난민 친구들에게 자세히 듣습니다. 푸틴의 동학에 젤렌스키도 개새끼 맞고 지 영웅놀이 심취해서 주변 민주성향 국가들의 무기 지원해달라 찡찡대고 민간인 죽어가고 난민들 하루가 멀게 계속 늘어나는데 지 탐욕에 눈이 멀어 벙커에서 네트워크 외교만 하고 있고 전쟁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지지율 영추앙 받는 거에 심취해서 자국군, 자국민들 고기방패 삼고 안전하게 지는 벙커에 처숨어서 전쟁 끝나면 루카센코나 푸틴처럼 장기 집권하려는 야망에 횡복회로 돌리고 있고요. 라는 댓글을 한 거죠. 이제 이것도 뭐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전 이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결국에는 그 자기가 푸틴처럼 장기 집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거를 하려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민주주의를 지킨다. 이게 이 아저씨도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민주주의로 뽑힌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민주주의를 왜 지켜야 되죠? 왜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딱히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테니까. 이 아저씨 누군지 아세요? 네, 조두순이죠. 이 아저씨죠? 네, 조주빈이죠. 민주주의에서는 이 조두순과 조주빈의 한 표가 같은 표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두순과 제가 같은 표라는 거예요. 내가 얘랑 같은 급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얘랑 같은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매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얘는 뭘까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입니다. 이 노숙자들하고 여러분하고 같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있는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 아저씨들은 뭐 그 저번에 범죄 배운다고 뭐 해가지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본인하고 가치가 같다 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사십시오. 이재용하고 이 범죄자들하고 나하고 가치가 같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정몽구하고 이 김범수 의장하고 가치가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거를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미국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든 그냥 민주주의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다가 이제 자유시간 경계를 합친 것도 결국에는 미국이 자기들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돈을 이제 배때기를 더 불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뭐 지지를 하든 말든 하란 얘기죠. 예, 하여튼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뭐 민주주의 얘기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이 보여준